여러분 안녕하세요. 14강 강선웅 만들기 300가지 다품목 생산에 계속 이어서요. 15강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자, 아홉 번째 다품목 생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바로 앞에서 이제 신선품 다품목 생산에서 얘기했죠. 그럼 이제 신선품을 생산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신선품 가지고요. 뭐 축산물에 치즈나 햄, 뭐 치즈 햄이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치즈 만드는 농가들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또 젖소를 키워야 되니까 뭐 그냥 예입니다. 이제 작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농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청국장이나 가루 같은 것, 과일, 그 말랭이나 식초나 뭐 생산한 신선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거는 뭐 한 예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뭐 이렇게 뭐 방법이 있더라 제시하는 거니까요. 콩 같은 경우는요. 저거 이제 좀 최고의 상품은 신선품으로 판매하고 뭐 연중 판매하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앞서도 얘기했고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만은 또 상품이 된 것들 그 청국장이 요새 최근에 많이 뜨는 게 이제 냄새 없는 청국장 아닙니까? 저 냄새 있는 청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그 균이 노화된 거거든요. 노화되면은 이제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 균이 활성화됐을 때 그때 냄새가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냄새 없는 청국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청국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미생물 편에서 얘기할 겁니다만은 균을 넣고 이제 청국장 만드시면 많은데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 보거든요. 김치에다 균을 넣어가지고 김치를 만드는 걸 같지 않을까. 좀 이런 거는 좀 염려스러운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발효 전문가 되신 분들이 이제 뭐 이런 미디어 방송이라도 나와서 이제 뭐 균을 넣어가지고 청국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던데요. 아마 앞으로 김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균을 넣고 이제 김치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된장, 막장 같은 것들, 콩가루, 청국장 분말 같은 것들, 명품 사료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좀 어쨌든 비상품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가락지 같은 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 닭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천짜리 계란, 만 원짜리 계란하면 이런 우리가 국내산 이런 그 사료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감으로써 몇 퍼센트 들어가지만 굉장히 이게 크거든요. 가치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품을 감했을 때 저는 감 중에서 뭐 최근에 단감 많이 합니다만 대봉감을 굉장히 꼭 같이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컨설팅 갔을 때 이제 최상품은 이제 생과로 팔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뭐 꽃감이나 알송시 같은 것들, 뭐 알송시 같은 좀 시설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꽤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랭이. 자, 꽃감하고 좀 안 된 것들, 좀 비상품 같은 건 말랭이 괜찮죠? 발랭이가 요새 좀 뭐 좀 잘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또 초청, 감을 이용해서 감 고추장 같은 것들, 또 식초요. 식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감으로도 식초합니다만은 뭐 다른 이제 여러 감으로도요. 제가 봤을 때 대봉감이 최고더라고요. 색깔도 황금색 같이 참 그렇고요. 맛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식초에서도 좀 염려스러운 게 아까 그 청국장이 되겠습니다만은 균을 넣고 하시더라고요. 좀 아까 김치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안타깝거든요. 이건 미생물에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가 요구르트에서 마찬가지지만은 막 요구르트에서 이제 균을 넣어가지고 배양했을 때와 자연적으로 우리가 포집했을 때 전혀 다르거든요. 급이요. 참 안타까운 건데, 자, 식초를 만들려면 이제 자연적인 우리가 김치에 균을 안 넣고 담아가지고 이제 균이 이제 우리가 어 유산균 같은 자연적으로 이제 포집되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먹고 이제 그런 효과를 보는데 꽃같이 이제 식초도 그랬으면 좋겠다. 청국장 마찬가지로요. 또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포로 되게 양배추는 신선포로 팔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비상품에서 피클 같은 거, 김치, 요새 뭐 김치들 많이 만들어 드시거든요. 또 외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또 교포분들 많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재외동포분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보시면 양배추로 김치를 많이 담습니다. 그 다음에 사워크라우트. 이거는 최근에 굉장히 젊으신 분들은 뭐 돼지고기 먹을 때나 뭐 독일 이제 그 우리가 김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균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보면 많이들 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해서 분말가루 같은 것, 또 양배추로 해가지고 뭐 사료화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뭐 분말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생으로 주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연중 이제 풀을 먹여야 된다 그러겠죠. 축산편에서. 그랬을 때 오메가 6와 3 이런 것들이 그 풀이 오메가 6와 3가 1대1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4그룹이나 5그룹을 되게 4그룹으로 재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가치를 높였었다. 그럼 10번째는 뭐냐면요. 주변 자원 활용입니다. 되게 그 제가 13편에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농가에 이제 150 품목 정도는 생산합시오 하니까 아 어떻게 생산합니까? 농장주는 뭡니까? 2,000평의 자기 땅에다가 뭐 이꽃 저꽃에다 막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다 했는데 다음에 가니까 아 2,000평 더 크다고. 또 그 사모 같은 경우는 이제 150 종류 어떻게 생산합니까? 근데 뭐 300까지 넘겠습니다. 바로 거기 바로 이거거든요. 주변 자원에 나오는 걸로 해서 가공품 만드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 방법을 터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주 그 좀 산골 쪽입니다. 좀 뭐 시내권에서 들어간다고는 한창인데요. 시내권에서 우리가 도시에서 들어간다면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산이 껴가지고요. 이거를 아시게 된 거예요. 산야초로 해가지고 건조나 차려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마을과 주변에서 보면 이제 농사 안 지는 곳도 되게 많고요. 그런 쪽에서 얻는 것들, 들나무들.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전부 다 이제 젊으신 분이 뭐 50대 후반이 제일 젊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뭐 7, 80대. 그러니까 농사 안 지는 분이 태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과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방치된 게요. 제가 왔을 때 뭐 매실이라든가 여러 과수도 봤습니다만은 몇 년째 농사 안 져가지고요. 제주도 보면 밀감들도 그렇거든요. 거의 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유실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그것들이 뭐 몇 개 따먹고 그냥 떨어지고 누구 아들들이나 딸들이 와가지고 손자들하고 따자 하면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또 그 마을엔 보니까 은행 같은 것도 처음부터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 이걸 알고 나니까 뭐 300까지 너무 쉽더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요. 신선품 팔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말을 딴 거를 신선 팔게 되면요. 또 뭐랄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나중에 또 그 기회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품 말고 가공품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이런 게 상품화돼 가지고 농작물 같이 이제 소비자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이게 또 다음 편에 소개할 겁니다. 체험 농장도 운영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왔을 때 이런 상품이 많지 않습니까? 또 도시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 아팠을 때 특정한 것들 구하고 싶은 것, 뭐 쑥이라든가 뭐 특정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에 가서 구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자신들이.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런 신뢰관계가 생기니까 뭔가 구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게 적잖게 제가 이제 한 3, 4년인가 지나서 이제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아시는 거죠. 소비자들 또한 신뢰하는 분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주변 산과 들과 마을의 이런 자원들이 어쩌면 소농이다 보니까 막
땅만 넓혀가지고 저렇게 농사해가지고 그냥 차떼기로 밭떼기로 파는 거 아니면 이제 유통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다품목 생산도 한 방법이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홍이 적은 생산량 또 영중 판매하는 상품화에서 굉장히 그 한계가 부닥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컨설팅 할 때마다 몇 번 가서 이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데 가서 보면 또 얘기했는데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데는 많은데 이것 꼭 참고하실 내용인데요. 뭐냐면 쌀 같은 거 가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는 분이 소농이니까 뭐 생산 뭐 한 1,000평 했다. 1,000평 했는데 뭐 아시는 분들 주변에 뭐 인맥 있는 분 같은 경우는 한두 마가씩 한 가마씩 달라 그렇게 하면 그게 뭐 다 팔리죠. 그게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소량화해라. 또 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하고 하는 차이에서 밥맛이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변질과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품종 아닙니까? 그래서 수확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나중에 쌀 재배도 따로 해드릴 겁니다만은 사고로 해서 쌀 재배는 굉장히 수확량도 많고요. 제가 이제 그 농가의 컨설팅도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재배에도 굉장히 좋고 어쨌든 생산 비용이요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생산량은 정말 떨어지지 않는 그 이상이 되는 방법을 이제 쌀 재배에서도 소개할 건데요. 이게 재배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확하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 그 다음에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연중 팔게끔 연중 소비자하고 공급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한테 얘기하죠. 뭐 5kg, 10kg 왜 안 주느냐 한 게 아니라 적은 단위에서 이유는 뭐냐면 신선품입니다. 우리가 명품이지 않습니까? 맛과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얼마든지 소비자한테 또 추세가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마트 같은 보면 굉장히 소량화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신선품. 어쨌든 상품의 품질이거든요. 그리고 들깨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예를 들은 거니까요. 적은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정이 일주일마다 보내는데요. 거의 일주일 단위로 포장하게끔 제가 이제 그런 지도도 하고 이제 컨설팅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뭐 2주 먹을 거를 그냥 포장하고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줄여라. 왜냐 그러면 이제 맛이라든가 영양 신선품이라고 하는 그 차이 그리고 메리트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컨설팅 한 적이 있는데요. 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쌀이나 들깨나 콩들이 이제 소비자들 많이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선일 때다 굉장히 맛이 차이나고 변질이 많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적게 잘 뜨는 최근에 뭐 쌀과 들깨와 콩은 정말 그 소농 같은 경우 꼭 있어야 될 거죠. 근데 이게 재배 방법도 있지만은 수확하는 과정, 건조하는 과정, 보관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를 포장해서 그 과정이 뭡니까? 우리가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 분야 작물편에서 이제 자세히 소개할 건데요. 그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상품만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1kg에서 그냥 가격에서 우리가 명품이라든가 그런 정말 그 맛이 그대로 있는 정말 가을에 수확한 다음에 여름이 됐는데도 가을에 그 쌀맛과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차이가 없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들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가치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작물편에서 얘기할 거고요. 지금 우리 소비 시장을 보시면요. 돼지고기가 그전에 같은 경우 이제 부위별로 해가지고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게별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땠습니까? 이제 요리별 뭐 찌개나 아니면 뭐 구이별 해가지고 잘라서 이제 다 이제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키드로 나오거든요. 즉석 요리 이제 뭐 양념까지 다 해가지고 어느 식당에 맛있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포장해서 뭐 냉동까지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즉석 요리로 해가지고 키드화 시켰단 말이죠. 그 농업도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야 뭐 밀감 같은 경우 뭐 몇 년 전부터 했다만 10kg, 5kg까지 나왔거든요. 이제는 뭐 1kg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그게 저항이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세예요. 생선도 무게에다가 요리별로 하다가 뭐 토막 자르고 아니면 이렇게 그 방법을 해서 포장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요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즉석 요리에 키드화 시켜서 빵도 마찬가지 송이를 팔다가 지금도 뭐 송이도 팝니다만은 자 낱개를 팔고요. 낱개 팔다가 이제는 최근에 이슈화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완숙에 따라서 뭐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일주일 후에 먹을 거, 그래서 이제 익는 거에 따라서 이제 포장하는 그 정도로. 근데 이렇게 노동력이 많은데 수익이 나느냐?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게끔 하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돈을 치른다는 거죠. 이게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소농은 특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10,000평 농사 지어가지고 뭐 파는 것보다는요, 2,000평에서 부부가 매달려서 이렇게 그 상품화 시키는 게 실제 소득이 굉장히 수익화가 높다고 보거든요. 이건 실제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항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공에 대해서, 포장에 대해서. 대농자본의 시장에서 소농이 차별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앞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300가지 이상의 상품이면서 그 상품이 우리가 다원적 기능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장의 상품, 농사 과정의 그리고 다음에 농부의 기술, 농촌 자원 이런 것도 같이 상품화자. 뭐 환경적인, 치유적인, 윤리적인, 지속 가능의 가치, 뭐 수자원의 기능, 농업에 다 다원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상품에다가 그러면 이제 퀄리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존한 최고의 농사 기술이 됐을 때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화학농을 한다면 4그룹, 친환경에도 4그룹, 유기농에도 4그룹, 5그룹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다고 뭐 자연농 합니다. 어떤 분이 자연농 하니까 최고 기술다. 그런데 2그룹도 한단 말입니다. 3그룹도 하고요. 그러면 뭐 유기농이나 아니면 화학농보다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보니까 뭐 최근에 자연농 보면 이제 일본에 보면 2그룹의 그 밭가리는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지방에서 제일 큰 게 토양 밭가리거든요. 그때 토양이 그 빗물에 쓸려가는 게 1년에 뭐 3cm가 쓸려가지 않습니까? 1년에 뭐 40톤이 쓸려가는 우리나라 환경변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통계라면요 80km 그렇게까지 그 발표된 여행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기술 4그룹의 농기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농기술을 생산한 품질. 그러니까 현존한 최고 품질이죠. 소농이니까요. 대농과 다른 자본농을 이기려면 뭔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가치 생산했습니다. 환경적, 윤리적인, 자립적인, 지속 가능한 이런 치유적 가치.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 보면 이런 치유적 농업의 그런 흙을 살리고 하는 농업은 0.01%도 안 되거든요. 비료와 퇴비에 그 작물 양분을 넣어서 빨리 작물을 다수확 올리는 농업은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흙을 살려서 그러니까 흙을 살리는 그런 퇴비라든가 유기물 넣고 밭갈이 안 하고요. 밭갈이 허가 차이에 대해서 토양이 나빠지고 좋아지는 건 뭐 훼손이냐 아니냐 차이거든요. 뭐 토양이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토양이 밭갈이 어떻습니까? 그 환경이 다 깨지는 거고 미생물이 현저하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런 쪽으로 그 소비자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상품화해 주겠다. 자, 13번째는요. 자, 부족한 상품 조달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요. 우리가 이제 300까지 하지만 연중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소비자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냥 부족한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은요. 최단으로 자기가 뭐 처음부터 보면 이제 협동조합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자가 생산하는 거. 그래서 기술 내가 어떤 기술에서 어떤 상품의 품질을 만들 거나 표준화하는. 그래서 제일 처음은 자신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팔리기 시작했을 때 표준화된 다음에 이웃 농가한테 위탁 생산했으면 좋겠다. 뭐 같은 기술에 같은 철학. 그러니까 자신이 기술과 상품이 표준화 없는데 위탁을 하면 어떨까요? 그분들의 기준으로 생산하겠죠. 그러면 상품이 다르겠죠.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자신이 완전히 정립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고령 농가한테 이제 이웃에 위탁 생산을 주겠다. 근데 처음부터 왜 고령 농가에 조심해야 되냐면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올해 농사를 지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그룹 농사 안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 거의 10명 중에 1명 받아들일까요?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사옥으로 농사기술에서 우리가 기술의 그 상품의 품질은 얼마짜리라 했습니까? 4,000원, 5,000원의 계란과 같은 고가와 고퀄리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술의 상품이 따라야 되는데 그 기술이 농가에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기술을 생산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크레면 100% 걸릴 거고요. 또 양심의 문제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생산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틀이 잡히고 이제 시스템화되고 정말 소비자하고 이제 더 많은 생산이 필요했을 때 생산 협의체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보면요, 귀농하신 분들 제일 먼저 협동조합 만드시고 같이 생산하자. 그래서 무슨 자연농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봐서 99%가 몇 년에 깨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컨설팅 하면서 겪은 내용으로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제일 많은 실패가 뭐냐면 제일 먼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협동조합과 위탁 생산을 먼저 하는 거. 그래서 자신이 기술이 정립 안 된 상태에서요. 그래서 다른 기술과 철학이 되고 품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 부족이 되고 이게 뭐냐면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탑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출 시장이 어느 시장인지 몰라. 일반 시장이 되고 막 여러 시장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이제 소농이 가야 될 길은 굉장히 고가나 고퀄리티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지역은 자연농원에서 고퀄리티 고가로 시장으로 가자 그런 얘기지만 나중에 보니까 중북 남구되더라고요. 일반 시장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디자인은 그럴듯하게 했지만은 생각은 했지만은 나중에 과정엔 달라집니다. 타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소농이 가능한 경제 규모 확장성 제가 이제 경제 규모 확장성에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지금보다는 계속 커져야죠.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소농 경제 확장성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제가 얘기했으면 4그룹의 기술농 아니면 이제 5그룹인데 5그룹은 굉장히 힘드니까 4그룹. 그래서 5천원 만원짜리 정도의 고가 고퀄리티의 그런 치즈 가치에 품질을 했으면 좋겠다. 300가지 상품으로 해서 연중 생산, 영중 공급하는 거 해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수백만 질병 치료 뭐 건강 시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 농업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30%에서 40%? 뭐 더 받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해본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 계란이 우리가 중저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고가가 5,000원짜리라면 충분히 이 시장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걸 원하고 있고요. 주변 가지신 분들이요. 질병을 암이라든가 이런 치료했을 때 수술 받고 아니면 항암 치료 끝 나서 치유 음식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그 농산물 시장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시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건강시장 가는 건 뭐 저희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대로 두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치유 시장을 만들어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60에서 한 90%의 수익률이 나오는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럭셔리 시장도 가야 된다. 우리나라 대형 백화점에 가도요. 계란이 제일 비싼 게 700원짜리더라고요. 저희들이 1,000원짜리 계란 낼 때도 한 번은 전화 와서 한 농가가 대형 백화점에서 판매를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가격 얼마 주셨습니까? 최소한도 뭐 3,000원, 5,000원 해야죠. 근데 옆에가 제일 비싼 게 700원입니다. 그래도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얼마 없다가 이제 전화 왔더라고. 선생님 정말 내가 큰 실수했습니다. 1,500원짜리 붙였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크게 안 쳐다봅니다. 선생님 말 듣고 3,000원, 5,000원 붙여야 되는데 후회하면 뭐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자, 직거래 유통에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치유체험교육농장 했을 때 소비자로 왔을 때 판매한 게 있잖아요. 300가지 정도 아니면 100가지라도 한 품목 해가지고 뭐 단감해가지고 체험하고 끝나면 단감에 아니면 말렉이라든가 식초 그거 얻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 더 나가서 체류형 자연치유농장
이제 다음 시간에 체험 교육 농장 소개할 것이고요. 다음에 자연치료인데 이런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체령 자연치유 농장 같은 건 제가 수익률이 70에서 90% 오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요가 제일 크고요. 체험교육 농장은 별개로 이것만 해서는 정말 한정적이다. 다음 편에 이제 소개하다마는 분명한 건 경제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에 이런 기술농을 해서 몇 가지 생산한 단품목이죠. 해서 뭐 3개월, 6개월 판매해서 시장량이 경제 확장성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아는 다른 농가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상한 건 뭡니까? 사그룹 농으로 기술 농으로 해서 300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연중 판매하자. 이때 경제 확장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평, 10,000평 할 거냐, 2,000평, 3,000평 해서 이렇게 갈 거냐. 지금 뭐 농지 가격이나 생산 비용이 어떻습니까? 또 노동 인구가 굉장히 지금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제 귀농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요. 지금 새로운 농업을 찾는 분들 효과는요. 연중 판매할 수 있다는 거 소비자 신뢰죠. 우리가 사그룹농이라는 건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에 0.01%도 없으니까요. 다양성의 소비자 연계할 수 있죠. 또 다양한 스토텔링 됩니다. 왜냐하면 농장에 손님들 왔을 때, 체험객으로 왔을 때, 견학대로 왔을 때요.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밭갈이 안 하죠. 기지 안 하죠. 정말 벌레를 다 키우는 이런 생명적인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스토리가요. 그래서 특화된 농장 운영할 수 있고요. 수익화 농장 활용할 수 있고 직거래 유통 또 체험 농장이라든가 체류형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뭐 오전에 이제 운동 갔다 하고 아침에 이제 닭 먹여주고 이제 돼지 먹여주고 반일 조금 하고 해서 운동 갔다가 이제 한숨 쉬고 이제 오후부터 가지고 이제 돼지 먹이래 가지고 이제 식품 공장하고 이제 채소들 수거해 왔습니다. 한 차례 싣고 왔거든요. 지금 돼지나 닭들이 곡물 사료보다는 거의 식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뭐 성장 하려면 이제 곡물 사료 단백질을 많이 먹여야 된다 하지만 저는 자연농의 기본은요. 이런 식물성 우리가 식물성으로 이제 많이 키웠거든요.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오래 그런 영양을 축적시키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돼지를 키우는 건 뭐냐면 빨리 키우는 게 아니라 자연의 영양을 축적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이런 식물성의 그런 먹이를 많이 먹여서 축적시키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돼지를 오늘은 뭘 먹었냐면요. 밀감 한 콘테나 가득이요. 그다음에 양배추 한 콘테나 가득. 그다음에 브로콜리. 그다음에 콩대 한 가득. 그다음에 이제 비트. 자, 2바켓스 넣었습니다. 그죠? 그 정도 먹을 정도니까요.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